우리 K90연대에서 탄핵을 각하 혹은 기각하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K90연대는 아시다시피 공정한 나라를 모체로 한 우리 또 중도 보수인가요? 중도 보수 지향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를 우리 유기준 전 장관님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선 K90연대에 대해서 뭐 여쭤볼 말씀해 주세요. 한 총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해 주시죠. 설명? 우리 상 총장. 네. K90연대 설명을 좀. 그거 나라. K90연대. 예, 준비하는 거. 사무총장입니다. K90연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조직 규모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고 단위 시, 군, 구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한 320개 정도에 있고 인원은 약 200만 이상입니다. 뭐 질문이나 뭐 또 그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받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헌재 앞에서 유엔 시위하시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시는지랑 앞으로 일정표 같은 게 쌓이는 건지. 지금 이제 저하고 강승규 의원하고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박대출 의원께서 하고 계시고 24시간 김민전 의원이 좀 도중에 이제 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장동혁 의원이 나서게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마 5명씩 이제 조를 묶어서 하겠다 해서 물론 이제 조를 묶어서 하는 게 집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명이 가더라도 각자 다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금식 가는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60여 명이 훨씬 넘는 규모의 의원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뭐 그 안산 출신의 50대 여자분이 지금 15일째 단식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김 목사라는 분,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이 8일째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제 한 우리 대한민국 의병단이라고 해서 한 30여 명이 또 금식 또 시위를 하고 있고, 밤에도 어제 제가 24시간 했습니다마는 뭐 새벽 2시, 3시, 4시에도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또 탄핵 각하를 외치는 시민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저 자신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24시간 하루 했다는 게 너무나도 면목 없다는 거. 그분들은 매일 와가지고 정말로 이 탄핵 각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야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염원 또 이 열정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하루 있었다고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의 어떤 염원이나 열정을 못 따라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 좀 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 K90연대라는 단체가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도 기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좀 그때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좀 그 유기준 전 의원님 외에 좀 다른 좀 전현직 의원님들이 포함된 어떤 단체인지 좀 그런 것 좀 질문드립니다. 누가 할래요? 얘기로 하세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윤공정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입당하시기 전에 그 윤공정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전혀 관여는 안 했지만 첫 번째 그 이 회장님이
윤진식 회장님이 맡으셨는데 그 후에 이제 윤공정이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어려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이제 K90연대입니다. 네. 참여하고 인사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참여하고 인사가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후임으를 맡아가지고 그 윤공정을 하다가 이번에 K90연대도 공동대표를 하고 이번에 이제 유기준 우리 의원님을 다시 영입을 해서 모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현안 혹시 K90연대라는 단체가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대선 국면에 대비해서 어떤 대권 주자 우리는 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중앙지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보듯이 여러 절차적인 하자가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이 좀 전에 유기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삭제 부분 또 헌재법을 스스로 어긴 것 등등 해서 절차적인 불공정성, 정적 편향성의 어떤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판결 결정문을 인용해 추측해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헌재에서 여러 절차적인 흠결 그 과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탄핵 인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 내지 기각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가정이지만 지금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용이 됐을 때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저희는 탄핵 각하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 시민분들하고 함께 24시간 철야 농성도 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좀 차기 대권에 염두에 둔 당내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보실까요? 저는 참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당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적으로도 어떤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죽음 위에 새로운 정권 창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핵 인용을 막고 탄핵 각하나 기각을 위해서 총력전할 때다. 그래서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뛰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제 헌재와 농성을 릴레이로 하고 계시는데 좀 차분하게 헌재 결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 야당을 한번 보십시오. 야당은 광화문 앞에 텐트 20-30여 개를 치고 거기서 나와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또 하루에 8km인가 행군을 합니다. 거의 24시간 총대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야당과 우리 당을 비교해 보십시오. 헌재 재판관 8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조기 대선 운운하고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그 프레임에 빠져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거당적으로 거국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을 뺏을 때가 아니다. 적어도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는 좀 가만히 계셔야 된다. 오히려 탄핵 반대를 위해서 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우리가 각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 우리 두 분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 체제, 법치주의 붕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을 꿈꾸는 분들이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적합성, 불공정성, 또 법치주의 붕괴 등등을 국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당 지지율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도부에 이제 장애투쟁을 좀 당론으로 하자 이렇게 좀 강하게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어제도 의총에서 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다. 참 국회라는 게 문제를 풀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흉물이 되고 있다. 저런 국회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 국민의힘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국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190석 저대로 가지고 있는 저 민당을 생각하면 입법 독재 계속 가야죠. 그런데 민당이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입니다. 국회 해산. 그런데 국회 해산을 외부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은 내부적으로 자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폭하자. 국회 해산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사퇴 결의를 하자. 비대위원장한테 다 제출하고 나가자. 야당같이 전투력 싸우자. 야당이 저렇게 탄핵 인용을 위해서 저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더 처절하게, 좀 더 전투적으로, 절박하게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이야말로 국회 해산을 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한번 전략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폐악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 국회 해산하자고 할 때 국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 결단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우리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적어도 108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어도 국회 해산을 하겠다는 어떤 이 거당적인 결의를 모아서 우리가 장애 투쟁을 한다면 그게 동력이 돼서 우리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게 또 대통령과 자유민주 체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참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총사퇴해서 비대위원장한테 드리자. 그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다. 앞으로 총선거, 솔직히 총선거 치르면 108석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서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정도로 결기를 가지고 붙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 당 내부 분위기나 입장은 어떤가요? 뭐 저는 마녀 후보 임명하라고 그런 거죠. 마녀 후보 임명은 뭐 그분 스스로가 예전부터 뭐 우리법 연구에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은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인민노련의 어떤 기획 업무, 홍보 업무를 한 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론적으로 주도하신 분입니다. 막스 레니니스트 그게 가까운 분입니다. 결국 그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어떤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 한덕수 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그것부터 먼저 헌재가 해야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어요? 정진 씨?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가겠습니다.